안녕하십니까. 동산동 Q&A 공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시험 학습 영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보면 구상이라는 걸 잘 안 쓰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써요. 오늘 구상작가 이렇게 했을 때요. 미술에서도 많이 쓰거든. 구상적, 구체적. 그러니까 구체적 반대는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추상은 뭐냐면 모양새를 추리해서 만드는 거야. 우정, 사랑 이런 거 추상적. 구체적은 물체, 현상을 구비해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 구상적. 됐죠? 자, 구어적은 구어체. 구어체가 반대가 문어체라고 그랬지? 네? 문어체. 그러면 문어체는, 문어는 구워 먹는다고 내가 아까 그랬으니까, 문어체는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이거는 꼭 마치 말하는 것처럼, 특별한 말이 아니라 보통 대화체처럼 쓰는 거는 구어체. 이게 입구자거든. 이 입이 이렇게 되잖아. 그치? 입구자, 구어체. 문어체는 이 그럴 문자를 쓰거든. 문어체, 구어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구조라고 그러는데, 구조적. 구조는 뭐냐면, 갓줄구의 만들조야. 그러면, 짜임새를 맞춰줬다. 구조, 짜임새, 구조, 틀. 그러면 구조가 뭐냐? 3단 구조, 3단 구성. 할 때는 서론, 본론, 결론. 서론, 본론, 논설문, 서론, 본론, 결론. 설명문은 처음, 중간, 끝. 그럼 4단 구조는 뭐냐? 기, 일어날 기, 이을, 승. 구를 전, 기승전결. 5단 구조는 뭐냐? 구조가. 글을 만드는 구조야,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하면 이거는 희곡. 이거는 소설. 왜 희곡은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놀고 데려다 두드러 패고 막 그래야 되거든. 그래서 하강이 있어. 스트레스 해소를 해주느라고. 현장성 때문에. 이거는 소설의 5단 구조, 이거는 희곡의 5단 구조.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2단 구조는 뭐냐? 인과관계. 원인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결과가 온다. 인과관계. 그래서 구조를, 여기서부터 구조라고 그래. 틀, 구조. 싹, 구출구. 틀, 짜임새. 글을 쓰는 짜임새. 됐죠? 자, 구체는 갖출 물체가 있지? 그거 반대가 뭐라고? 추상적이지? 추상적, 보편적. 보편적인 건 누구나 다 되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건 개별적이야. 일반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건 개별적이야. 개별적이면서 보편적인 게 아니라 특수한 거야. 보편이 아니라 특수. 됐어요? 그러니까, 보편 반대는 특수고, 추상 반대는 구체고, 일반 반대는 개별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 비슷하게 세 개를 같이 쓰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국수주의자는 나라를 수호한대. 국수주의. 우리나라만 좋아하는 거. 우리나라만 하는 거. 국수주의. 이렇게 돼 있어. 보통 쓸 때 국수주의는 우리나라만 지키는 거지. 국수주의. 이거 민족주의도 비슷해. 민족주의. 그러면 독일 민족주의 뭐 해가지고 그제. 근데 우리나라 것이 좋은 것이야. 그러면 자문화 중심주의, 자문화 중심이라고 그러고. 근데 어떤 큰 나라만 좋아하면 사대주의라고 그래. 사대주의. 그런데 다른 나라랑 같이 여기 글로벌 세계화. 세계가 중심이 돼야 돼. 세계화. 큰 나라는 아니지만. 근데 가운데는 문화 상대주의라고 그래. 문화가 상대적으로 서로 존중하자. 문화 상대주의.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국수주의는 그 나라만 지키는 거니까. 그제? 민족주의도 그 나라 민족만. 자문화 중심은 외국도 좀 인정하지만 우리나라가 중심. 세계주의는 뭐 우리나라도 중요하지만 세계 전체가 중요. 사대주의는 다른 나라, 큰 나라만 좋아하는 거. 미국이나 중국 뭐죠. 문화 상대주의는 서로 둘 다 하는 거. 둘 다 존중해주는 거. 문화 상대주의. 이럴 때 국수주의가 좀 나와. 제 나라 것만 우수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 문화 상대성 때문에. 다문화랑. 자, 그 다음에 이제 귀납적은 귀결연이라고 그래. 귀결연은 뭐냐면, 쭉 하지. 귀납법, 결론, 연역법. 귀납법은 귀결의 수납장으로 결론해서 결론이 이루어져. 모여면. 그러니까 개별적인 경험들이 모여. 이거 한번 해보고, 이건 해보고, 이거 공통점을 찾아서 결론을 내니까 이게 귀납법이야.
근데 결론을 딱 내.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죽는다. 이게 사람은 죽는다. 근데 동화샘도 사람이다. 동화샘이 사람은 죽는데, 그지? 동화샘이 사람이요. 동화샘은 사람이요. 그러면 동화샘이 죽어야지. 이거 피가 공통점이니까, 그지? 이렇게 써주는 거를 3단 논법이라고 하는데, 연역법은 뭐냐면 결론을 하나, 큰 결론을 가지고 사람은 죽는다. 근데 동화샘이 사람이지. 이 사람인 사람은 누구나 죽지. 이렇게 연결해서 번역하는 것을 연역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귀납법은 개개의 특수한 하나의 사실을 종합해서 일반적 결론을 내는 걸 귀납이라고 하고, 일반적인 결론에서 이렇게 뻗어가지고 적용해갖고 새로운 결론을 하나 만들어내는 걸 연역법이라고 해. 그래서 결론에서 나가면 연역법, 결론으로 들어가면 일반적인 원리로 들어가면 귀납법, 여기서 일반적인 원리를 적용하면 연역법, 이렇게 얘기해. 이해됐어요? 귀납 반대는 뭐라고? 방향이 연역법.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귀족은 알지? 귀족, 노예, 그지? 상류계급. 자, 극단적. 야, 그게 끝단자고, 이거 끝자거든. 극단적인 선택하지 말라고. 말을 해도 극단적으로 좀 하지 말라고. 그지? 그런 뜻이고. 이 극적은 연극적.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 연극처럼. 극적인 일이 있어놨으면. 감격하면서 인상적인 깜짝 놀라고. 연극 보면 깜짝 놀라고 감격적인 게 있지? 연극을 보듯 극적. 자, 그 다음에 근대적은 옛날 걸 고대라고 그러지? 고대 다음에는 중세라고 그러지? 중간 세상, 그지? 중세 다음에는 근세. 여기를 근대라고 하기도 하고 근세라고 돼. 그 다음에가 현대야. 이렇게 시대를 나누는 거거든? 그럼 근대적. 그러면 현대 바로 전이야. 근대적. 근대의 특징. 자, 근시안전은 근시도 있고 원시도 있지, 안경 쓰다 보면. 근시는 가까운 거지? 대국적으로 보지 않고 피상적으로 가깝게 보는 거. 속을 안 보고, 근시. 원시는 멀리 보는 거야. 응? 자, 기교적은 기술. 음악무술, 기교 표현. 화려한 기술, 기교. 자, 기원은 기도소원이야, 기도소원. 기원적. 어디에서 기원한다. 어디서부터 기원한다. 시작이다. 이게 기원이 어디야? 저쪽 로마 시대에서 기원해. 이렇게 이 원천이 어디냐도 있는데, 이거는 소원을 비는 기도하는 거야. 이해되지? 이건 근원을 비롯한다는 거고, 일어난다는 거고, 이 기원은. 이 기원은 시작점이 어디야? 이런 뜻이고, 요거는 기도하고 소원을 비는 거야. 됐죠? 자, 다음에, 옛날에 이제 예술사에서 형태를 만드는 거는 고전이야. 음악의 아버지, 무슨 아버지, 이렇게 있는 게 고전파야. 형태를 완성시켰어. 이 천재들이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 형태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걸 이성적으로 머리를 잘 써갖고 조직적으로 똑똑한 애들이 만들었지. 이제 감동적으로 감동을 하게, 감성적으로, 감각적으로 쓰는 애들이 낭만파라 그래. 그러면 낭만주의는 또 뭐냐면 현실적이지 않은, 이게 낭만적이래. 그럼 낭만자는 뭐라고? 비가 올 때 5,000원밖에 없으면 라면 안 먹고 꿀꿀 굶고 꽃 사주면 낭만주의. 근데 같이 라면 먹으면 현실주의자. 고전파에서 질려가지고 이제 반대하면서 낭만파가 나온 거고, 여기 고전파는 너무 이성적이라고 우리 감각적으로 하려. 이 감정적으로 하는 게 낭만주의고, 낭만주의가 너무 감정적으로 되니까 우리 사실적으로 할래. 이게 사실주의가 나온 거고, 이 사실주의가 나중에는 사진기하고 녹음기가 발명되니까, 이 사진기가 더 사실적이잖아. 녹음기도 더 사실적이잖아. 그러니까 빛의 인상을 그렸어. 빛의 마술사. 그래서 인상파라 그래, 이게. 인상주의. 빛을 봤는데 색깔이 사과가 보라색으로 보여. 느낌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림 보면 꿈틀꿈틀 하면서 그린 거 있지? 네? 그래서 야수파나 입체파나 코가 이쪽에 보는 그 다음에 상징주의나 피카소 이런 사람들 야수파, 입체파, 상징주의 이런 게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현대미술이 생긴 거야. 현대미술.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낭만주의적은 뭐야? 현실적이지 않지. 환상적이고 공상적이지.
이해되세요? 낭만주의? 냉소는 아까 했지. 싸늘한 미소, 그치? 비웃는 거, 업신여기고, 그치? 이게 제일 기분 나쁘지? 어? 쫙 쳐다보고서 피식 하면서, 그치? 무시하고 그러면, 이거 하면 진짜 쌈나. 논리적인 건 이론적인 건데, 논리는 뭐가 되냐면, 원인이 있고, 결과를 이어지는데, 이 결과가 다시 원인이 돼. 이 원인이 돼서 다시 결과를 만들어. 이게 또 원인이 돼서 인과관계가 계속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인과관계가 이어지는 걸 논리적이라고 해요.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되어 있는 거. 능동적 반대는 뭐라고요? 수동적이야. 능동은 내가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 하려면 주사능피를 알아요. 주사능피. 주사하면 능이 피나지? 주사능 피나지? 주동 반대가 사동이야. 능동 반대가 피동이야. 그럼 능동은 내가 하는 거고, 피동은 당하는 거야. 가해자는 때리는 사람, 가격하는 사람, 피해자는 피나는 사람, 원고는 소송당 거는 사람, 피고는 소송 당하는 사람. 주동은 자기가 주인공의 문제에서 움직이는 거고, 사동은 하여금사, 사장이 시켜서 움직이는 게 사동이야. 이해됐어요? 근데 이 주동하고 능동은 구분이 안 돼, 잘. 근데 사동하고 피동은 구분이 돼. 그래서 사동과 피동만 구분을 해. 근데 여기서 능동, 반대는 피동이야. 그죠? 이 피동을 당한 거지. 시켜서 한다. 그래서 수동적이라고, 수동적. 야, 너 능동적으로 좀 공부해봐. 그랬더니 막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지. 이해되세요? 이 피동은 뭐라고? 수동적으로. 수동적. 시키는 거. 시키는 거 숙제 안 한다고. 됐죠? 자, 단정적은 끊어서 정하는 거야. 단정적으로. 그럼 단정은 내가 딱 잘라봐서 쟤는 안 돼. 이렇게 하면 단정적인 거야. 당위적은 마땅당 할위. 마땅히 하는 거야. 마땅히. 마땅히 한다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대. 착하게 살아라. 이런 게 당연히 당위야. 착하게 살아라. 당위적. 그러면 이거 당위적인 건 마땅히 하니까 선천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지? 이렇게 당위적. 됐지? 자, 대국적은 큰 국면이야, 국면. 넓은 국제. 그러면 대국적은 넓은 국면으로, 넓은 면으로 보는 거고, 이제 부분적으로 보는 거. 부분적으로 보는 거는 단면, 서쪽면. 단면은 또 다르지, 단면은. 이렇게, 오이가 있으면 이걸 여기를 딱 끊으면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지. 오이 전체에서 한 부분, 정지된 부분만 보여주는 게 단면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공부를 하다가 하루 잠깐 쉬고 있는데 너 그 단면, 쉬는 장면만 봐도 넌 공부 안 했어. 이렇게 하는 게 단면. 자, 그 다음에 대조는 빛을 줘야 상대를 비추니까 차이야. 반대. 이해됐어요? 자, 봐봐. 대조는 차이점. 비교는 공통점이야. 이렇게 되면 비슷한 건 비교해. 공통점은 비교. 요 반대 차이점은 대조. 그죠? 그러면 이게 공통점 차이점을 전부 다 했을 때 대비 했을 때는 강치, 공통점 차이점을 얘기해. 할 때도 있어. 대비. 대조. 근데 대꾸법이라는 건 대꾸. 대립 구점이야. 구절. 구는 주어 동사가 있어야지. 그럼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는 대꾸법이라고 그래. 대꾸법. 대조하고 다르죠? 이 대꾸법은 이게 공통점이 나올 수도 있고 차이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대꾸법. 자, 대중적은 대중 목욕탕. 여러 사람이 대중. 그러면 이건 또 뭐가 있냐면 백성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신하 백성에서 중세시대 얘기야. 그지? 그럼 민중, 그럼 사회주의적 개념이에요. 민중. 사회주의. 또 뭐 있지? 국민 하면, 이거는 민족주의. 아니면, 민주주의. 자유주의 느낌. 국민, 백성, 민중. 그냥 여러 사람들의 모임 하면 대중. 다 똑같은 말이에요. 대중소설. 이해되세요? 자, 도덕은 알죠? 선하고 파랗게 하는 윤리, 도덕. 그럼 윤리는 뭐냐? 이 바퀴륜자예요. 바퀴가 이렇게 5개가 있대. 이렇게 인의 예지 신 이 5바퀴 바퀴가 세상사를 떠안고 이 세상에 움직이는 원리래. 그래서 윤리야. 바퀴륜. 바퀴의 이치. 오륜기 할 때 윤리.
이해됐어요? 네. 세상사를 옮기는 위치. 자, 그러면 도식적은 뭐냐? 도식, 그림도의 식이야. 이렇게 여기에서 일로 가고 이렇게 도표처럼 이렇게 네모칸으로 아니면 표로 그리는 거. 이게 도식적이에요. 틀이나 공식, 표로 만드는 거, 모양으로 만드는 거 도식적. 이해됐어요? 독백은 혼자 말하는 거죠. 독백. 혼자 말하는 것 중에서 혼자 말하는 건 독백인데 방청객이 들은 거는 뭐라고 했어? 방청객이니까 방백. 이거는 연극에서 방백이지.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라마 보면 하늘 꼭대기에서 영조 13년에는 가뭄이 심했다 이렇게 막 나오잖아. 그걸 뭐라 그래? 나레이션. 이 배우들은 하나도 안 듣고 관중만 듣게, TV 시청자만 들릴 수 있는 거. 희곡에서는 나레이션. 뭐라고? 나레이션. 그러니까 방백하고, 방백도 관청객이 들고 나레이션도 시청자가 듣지. 그치? 근데 이거는 방백은 배우가 말해야 되는데 이건 성우가 말하지. 그게 차이가 나고. 자, 독선적은 혼자 맘대로 하는, 혼자 선해. 내가 선해. 내가 최고야. 내가 다 정했어. 독선이야. 해. 이렇게 맘대로 하는 게 독선적이야. 자기 혼자만. 자, 매개는 매개체라 그러죠. 중매쟁이는 뭐냐? A하고 B가 결혼할 때 이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낀 사람은 중매쟁이라 그러지? 촉매라는 게 있어. A 화학 제품하고 B 화학 제품이 결합이 빨리 되게 여기다 은이나 뭐 금 같은 걸 집어넣으면 이게 결합이 빨리빨리 돼. 이게 촉매라 그래, 촉매. 재촉하는 매개체야. 이해됐어요? 그럼 매는 뭐야, 매개는? 중간에서 양편의 관계를 맺게 도와주는 건 매개죠. 매개. 이해됐어요? 자, 맹목절은 맹인 알지, 맹인? 맹인. 눈을 감고 무조건 믿는 거, 맹목절. 분별함 없이 무턱대고 믿는 거. 맹목절, 맹인. 됐죠? 자, 명상은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하는 거죠, 조용히. 명상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명시적은, 이거 보이라고. 분명히 명시해라. 눈으로 보이게. 암시는 안 보이게. 어두울 암자예요. 자,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암시는 어두울 암자인데 어둡게 보여줘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걸 암시라고 그러거든. 근데 여기에 암시 중에서 현재의 일도 알려주고 앞으로 일어날 힌트도 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명확하게 나누는 걸 복선이라고 그래. 복선. 그래서 중복된 선을 보여줘서 앞으로 일을 예상하게 해. 암시 중에 복선이 있는 거야. 그지? 이렇게 암시하고 복선하면 필연성이 강해져. 다음에 이게 연결된 힌트를 주니까 인과관계가 연결해야 되잖아. 그래서 필연성이 높아지고 현대소설은 이렇게 암시와 복선을 많이 사용해. 이해됐죠? 자, 모방은 흉내내는 거 알지? 모방? 본 뜨는 거. 그 다음에 목가적은 목장노래, 목가적. 그러면 이 목가적은 향토적, 시골, 고향. 우리나라 옛날 고향 같은 거는 향토적이라고 그러는데 이 목장 같은 거 있는 거 같으면 꼭 서양 거 같은 거지. 목가적인 서양적인 농촌. 향토적은 우리나라 전통 농촌. 이해되세요? 전원일기 알지? 전원일기. 전원적 하면 시골 느낌이 나는 전원생활. 전원적, 향토적, 목가적 비슷해. 자, 묘사는 이 미술에도 있어. 크로키라고 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순간통적으로 잡는 걸 묘사라고 그러거든. 그럼 그림 그리듯이야. 그려낼 수 있어야 돼. 자, 묘사에서는 얼굴 묘사나 배경 묘사처럼 형태나 요 뒤에 있는 배경들은 묘사를 하거든. 근데 심리 묘사 했을 때는 심리를 그냥 표현한다는 것이지 이 묘사랑 달라. 심리 묘사를 해라 이렇게 했을 때는 심리를 그냥 써라 이런 의미로 쓴 거야. 근데 이 묘사는 꼭 그림 그리듯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큼 잘 설명을 해주는 걸 묘사라고 그러는 거야. 자, 미동나사하고 조동나사 있는데 그 현미경에 미동나사는 미세하게 현미경처럼, 조동나사는 팍팍 움직이는 거. 그래서 조동나사하고 미동나사가 있는데, 자, 미시 반대는 거대하게 보는 뭐라고? 거시적. 미시는 자세하게 보는 거. 자, 미적은 미학이라고 공부했는데 아름다움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야. 이게 미적 세 가지에서 비장미가 있고, 또 우아미가 있고, 숭고미가 있고,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와.
숭고미는 뭐냐면 이 궁궐 같은데 높고 거룩한 궁궐 같은데 보면 와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숭고미야. 숭상은 높이는 거야. 숭고미. 우아미는 귀부인 보면 우아하게 아름답다고 그러죠. 세련되게. 그게 우아함. 이 비장미는 슬플 비에 장엄해야 되니까 현충원에서 음악이 들리잖아. 슬픈 음악이 잔잔하게. 이게 비장미. 비장한 가곡. 우아한 귀부인. 이거는 궁궐의 숭고함. 선현의 숭고한 얼. 이해되세요? 같이 하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